안녕하세요. 차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스파이 월봉 차트 배경에서 금융위기를 배웁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대형 붕괴가 있어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충격.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모든 버블은 같은 신호를 보여줘요. 차트의 패턴도 사람들의 심리도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마주칠 위기를 미리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함께 배우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 스파이 주봉 차트에서 보이는 모든 급락이 공통된 패턴을 따릅니다. 금융학에서 인정하는 버블의 5단계 구조가 있어요. 모든 버블이 정확히 이 사이클을 따르진 않지만 공통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음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발동, 디스플레이스먼트, 새로운 기술, 정책, 규제 완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1990년대 인터넷 붐,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 2010년대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죠. 2단계는 상승, 봄, 이 기회를 본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은행들이 신용을 풀고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3단계는 과열, 유포리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오를 거야라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라면값이 올라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이번엔 다르다는 신화가 퍼져 있어요. 4단계는 신호, 디스트레스, 경고등이 켜집니다. 규제 강화 뉴스, 주요 회사의 부실 적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죠. 5단계는 붕괴, 리벌션, 패닉 매도의 악순환입니다. 일부가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팝니다. 강제 청산까지 이어져 바닥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은 거죠. 이 구간이 급락의 주요 국면입니다. 이 스파이 주봉 차트에서 1987년 10월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그 주의 S&P 500은 하루 만에 22% 폭락 기록상 최악의 낙폭입니다. 원인은 자동 매도 알고리즘. 주가가 5%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량 매도라는 조건부 주문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했거든요. 한 알고리즘이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알고리즘도 자동으로 팝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고 또 팝니다. 기계의 판단이 감정처럼 전염되는 악순환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 경제는 그날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었죠. 다음 날부터 회복했고 1년 반 뒤엔 완전 회복했어요.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은 이거입니다. 급락의 첫 하루는 기계식 패닉일 뿐 본질적인 경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2008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2008년은 1987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파이 주봉에서 보면 2년에 걸쳐 57% 폭락 기계식 하락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어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거품. 2001년부터 저금리 정책으로 흘러나온 돈이 부동산에 몰려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연 2천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기였죠. 은행은 이 위험한 대출들을 모기지담보증권, MBS이라는 상품으로 증권화해서 팔았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 위험이 금융 전체 시스템에 퍼져버렸어요. 2007년부터 주택 부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AIG 국유화로 모든 게 가시화됩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신용경색 돈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경제는 마치 피가 흐르지 않은 우리 몸처럼 얼어붙어 버립니다. 1987년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1987년은 기계가 팔았지만 경제는 건강했고 2008년은 경제 자체가 신용이라는 피를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의 스파이 일봉을 보세요. 1987년과 같은 34% 폭락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정반대예요. 1987년은 1년 반이 걸렸지만 2020년은 단 8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FRB과 정부가 무제한 지원을 즉시 선언했거든요. 그들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경제 자체가 망한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멈춘 것이다. 돈을 흘려보내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실행은 빠르고 대담했어요. FRB는 기준금리를 0%로 내렸고 국채와 모기지를 무한정으로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도 2조 달러, 약 2,6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풀었어요.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3월 저점 이후 정확히 8개월 만에 스파이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후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기술주와 온라인 기업들은 300에서 10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과의 역사적 차이점입니다. 2008년엔 중앙은행과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늦게 시작했고 2020년엔 빠르고 대담하게 움직였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경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결정과 속도가 회복의 타이밍과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파이 주봉을 보면서 위기를 미리 감지하는 5가지 신호를 배웁시다. 차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신호 1, P2배수, 주가순이익 배수. 차트나 금융뉴스에서 스파이의 현재 퍼을 확인하면 과거 몇 년의 평균과 얼마나 벗어났는지 봐요. 역사적으로 버블 말기 1929년 20배, 2000년 IT 버블 50배 같은 는 일반적인 수준 12에서 20배를 크게 초과합니다. 신호 2, 이동평균선. 이 스파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50일, 100일, 200일 선이 모두 오른쪽 위로 향하면 강세, 하나라도 아래로 꺾이면 약세 신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호 3, 거래량. 스파이 차트 아래 거래량 봉을 보면서 상승 마지막에 거래량이 폭증했다가 떨어지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계속 높으면 공포 매도의 신호입니다. 신호 4, 변동성 지표, 빅스. 공식적으로 30 이상은 공포, 15 이하는 과신, 무관심으로 분류됩니다. 스파이의 일봉 변동성도 함께 봐서 빅스와 가격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신호 5, 정책 신호. 중앙은행, 미국 FRB, 회의 뉴스, 금리 인상 기나 공시, 정부 긴급 지원 발표 같은 정책 뉴스가 시장 회복 타이밍을 종종 결정합니다. 차트만 봐서는 놓칠 수 있으니 함께 체크하세요. 스파이 월봉으로 본 마지막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100% 주식 포트폴리오는 57%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로 분산한 예시에서는 손실이 20%에만 그쳤어요. 분산의 효과죠. 현금과 채권을 함께 유지하면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하락에서 손실 폭을 줄입니다. 둘째, 2009년처럼 저가 기회가 오면 현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비율은 2008년 당시의 역사적 예시일 뿐입니다. 당시의 금리 환경, 자산 상관계수, 인플레이션은 현재와 다르므로 이 비율이 현재와 미래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반드시 본인의 투자 목표, 기간, 위험도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강의는 교육 목적입니다. 투자 권유도 수익 보장도 아닙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과거의 교훈을 알려주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책임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깊이 있는 기법을 배웁니다.